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5.6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웠는데요.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금세 풀렸습니다.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또 지금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는 비교적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차츰 흐려져 밤에 제주와 전남, 남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눈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다시 또 추워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눈과 비의 양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비로 내린다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경우 3에서 8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1에서 5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눈비가 내리고 나면 건조함을 해소시켜주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 별다른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 지방에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고요. 밤부터 제주와 전남, 남해안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이 영하 7도, 서울이 영하 3도, 대전이 영하 5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고요. 북한의 경우 강계가 영하 12도로 오늘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7도, 청주, 대전, 전주가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 역시 평양이 6도, 함흥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교적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에 동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동과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어제 저녁에 발생한 구제역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신문의 최문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방역당국에서는 어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젖소 12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 어떤 유형입니까? 네, 발생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 120마리 중 20여 마리가 침 흘린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신고했고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은 O형이고 국내에서 이미 백신을 접종 중인 유형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어제 오후 9시에 발령한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9농장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와 충남북, 대전, 세종 등 인접 지역에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24시간 일시 이동 조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의 방역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 3km 이내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안성의 한우 농장에서도 의심축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는데요.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방역당국은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서 긴급 방역 조치 중입니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와 원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였습니다. 네, 최문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잠잠한가 했더니 결국 올해 구제역이 발생해서 정말 큰 걱정인데요. 위원님,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축산 농가들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잠복기가 14일 정도인 구제역 바이러스는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활발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단위에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방역이 중요한데요. 먼저 백신의 올바른 취급과 접종을 해야 하고 농장 내부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구제역이 민족 대이동 설을 앞두고 발생을 해서 방역 당국이 더욱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요령 좀 짚어주시죠. 네,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으실 테고 또 일부는 해외여행을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귀성하시는 분들은 먼저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셔야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은 불필요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축산물이나 축산가공품의 반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농가뿐만이 아니라 고향 오가시는 분들 방역 수칙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영농가 날씨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특화작물 녹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차나무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해서 설녹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매서운 한파와 가뭄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는 아직 피해 소식이 들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특화 작물인 녹차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하동에서는 이상한파 때문에 차저배 농가들의 피해가 컸었습니다. 차나무는 따뜻하고 비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는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하는 작물입니다. 상록 활엽수인 차는 잘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연평균 기온이 13도 내지 16도이고 겨울 최저 평균 온도가 영하 5도에서 영하 6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최저 극기온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14도 이하가 되면 차잎이 바짝 말라서 파랗게 되거나 적색으로 변하면서 마르는 청고 현상과 적고 현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뿌리 윗부분이 갈라지는 열상형 동해로 난 피해가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차는 열매가 아닌 신초, 즉 새싹이나 잎이 목적이기 때문에 잎의 생장에 필요한 광, 온도, 수분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수량이 연간 1300mm 이상 필요하고 특히 2월과 4월 그리고 7월과 9월 사이에 강우량이 많은 지역이 적합합니다. 네, 최저 온도가 영하 5도에서 6도 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겨울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배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녹차 재배지라고 하면 국내에서 대표적으로는 전라남도 보성, 그리고 경상남도 하동, 그리고 제주도를 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농작물의 북한 한계선입니다. 차 재배의 경우에는 영하 2도를 기준으로 한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점선 아래 지역이 차 재배 가능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는 따뜻한 날씨에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후 특성을 보이는 곳은 제주도와 전남, 경남 등 한반도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또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녹차 주요 산지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경남 하동군이 가장 많아서 1769톤이고 전남 보성군이 1102톤 그리고 제주도에서 생산된 양은 652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녹차 최대 산지로 꼽히는 지역들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하동은요, 최대 녹차 생산지입니다. 먼저 하동의 기후적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하동은요, 아름다운 지리산과 또 섬진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14도 정도로 온화한데요. 연교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월 평균이 259mm고요. 연평균 강우량은 1,409mm에 달하는 다우 지역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후적인 특징이 녹차를 재배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녹차 주산지면서도 야생차의 고장으로 알려진 하동은 녹차 재배 면적이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녹차 재배에 유리한 강수량과 기온을 갖춘 그런 기후 조건과 더불어서 알맞는 토질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 재배에 있어서 토양 조건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로부터 상품의 차는 자갈밭, 중품의 차는 사질양토, 그리고 하품의 차는 황토에서 난다는 우리말이 있는데요. 차나무의 생육에는 토양의 화학성보다는 뿌리가 내리는 하충토의 물리성이 좋은 토양에서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통기, 배수, 그리고 투수성에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토양의 물리성과 함께 철분과 유기물이 많고 마그네슘, 질소, 인산, 칼슘, 그리고 석회 함량이 많은 토양이 차 재배에 적합하고요. 또 차 재배에 적합한 토양 산도는 pH 4.5에서 5.5인 약산성 토양이 적합합니다. 네, 이렇게 녹차 재배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진 하동 역시 지난해 한파와 가뭄 피해가 컸었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기온을 살펴보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가 3일 이상 지속되는 날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영하 10도 이하의 맹추위가 이어졌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하루뿐이었던 반면에 지난해는 11일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강수량 역시 평년보다는 30에서 40mm 적게 내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동의 지난해 겨울 날씨를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한파와 가뭄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하동의 녹차 농가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녹차는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1시간 정도만 노출되면 어느 피해, 즉 동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월에 하동 지역의 날씨는 영하 10도 이하로 10일 이상 지속되어서요. 하동 지역에서만 전체 차 재배 농가의 42%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네, 하동 농가에서는요, 이번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왕겨와 톱밥으로 토양 피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에 앞서서 차나무의 동해가 크게 입은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심으셔야 하고, 그리고 가을 늦게까지 차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비료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일찍 줘야 합니다. 또 말씀하신 왕겨나 톱밥을 덮여주게 되면 첫 번째로는 토양의 수분과 온도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잡초를 방지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한 땅심, 즉 지력 증진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동군에서 녹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화계면의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화작물 녹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동과 함께 녹차 재배지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전라남도 보성인데요. 이 지역 역시 지난해 동해 피해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와 상해 피해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겨울철에 차나무에 발생하는 좋은 피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습기가 많은 밤이나 새벽에 내린 서리가 얼어서 피해를 주는 상해, 그리고 저온으로 조직이 얼어 죽는 동해, 또 지속적인 겨울 가뭄 때문에 발생하는 한발해 등이 대표적이고, 봄철 차나무에 싹 트는 시기부터 첫물차 수확까지
저온에 의해서 새싹의 피해를 받는 것을 동상해 또는 만상해라고 합니다. 동해 피해 정도는 노출된 온도와 시간과 밀접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도 품종에 따라서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상해 역시 온도에 아주 민감한데요. 전라남도 보성 지역의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난류의 영향으로 온난 다우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2.5도고요. 연 강수량은 1,843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우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1972년도에는요. 2,099mm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성 역시 이렇게 녹차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날씨 피해가 없으려면 무엇보다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사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작물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주로 동상해 경감으로 인한 대책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황상펜을 이용한 송품법과 살수 빙결법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산간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데요. 녹차 재배지 중에 상당 부분이 산간 지역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소법은 중유나 완교를 연소해서 동해 피해 온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피복법은 피복물을 차나무 위에 덮어서 차나무와 지온에서 방사되는 열을 일부를 흡수하고 그 피복물 위에서 내려오는 찬 기온을 역방사해서 차나무의 온도 저하를 방지하는 방법인데요. 덕을 이용하는 방법과 터널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차나무를 직접 덮는 피복법 등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겨울철 온도와 강수량을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보성의 날씨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보성 지역의 1월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난해와 올해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올해는 2.5도, 지난해는 0.4도로 올해 2.1도 정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은 올해는 1.9mm로 작년 대비 6% 수준에 머물면서 건조함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큰 한파는 없었지만 가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한파나 수분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대처 방법은 피해의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가벼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착엽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두는 것이 좋고요. 어린 나무들은 나무들의 상태가 좋다면 천물차 수확 후에 전지를 하고요. 나무의 상태가 나쁠 경우에는 3월경에 전지를 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간 정도의 피해를 받아서 선단부가 마르는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약할 정도로만 정지를 해주는데요. 피해를 본 부분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 죽은 부분과 건전한 부분의 경계 지점을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에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일 피해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피해부 전체, 즉 가지 전체를 제거하는데요. 이때 자르는 시기는 역시 2월 말에서 3월 상순이 적합합니다. 네, 올겨울에는 대비 잘하셔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성군의 주간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화작물 녹차의 겨울철 주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레 아침까지는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눈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다시 또 추워지겠습니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